모두가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축배를 들 때 당신은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남들은 무기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적 성숙함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날이 오면 반드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전시하며 대단한 변화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문제를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대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심리적 방법인 외재화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달력의 숫자나 사회적 프레임에 의존해 증명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날들은 그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음을 알리는 숫자의 변화일 뿐입니다. 대중의 열광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를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정상적인 축하라고 정의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뇌가 처리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 인지적 부하를 높이는 불필요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즐거움을 연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공간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들이 소음 대신 고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깊은 내면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고요함이 사실은 얼마나 단단한 힘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성숙함의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감정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파티를 행복의 척도로 삼지만 정서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금요일 밤의 소란스러운 모임보다 8시간의 숙면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평화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즉 남들은 다 누리는 기회나 경험을 나만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인 포모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다루는 사람을 감정 조절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시적인 도파민 분출보다 장기적인 정서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렬한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기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남들이 정의한 특별한 날에 들뜨지 않는 태도는 외부 환경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고독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의 능력이란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힘을 뜻합니다. 잔잔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뇌를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선택 뒤에는 때로 우리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 때조차 사진을 찍고 공유하며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단단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결코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전시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온전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평범한 하루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새해나 생일 같은 날, 소셜미디어는 전시되는 삶의 각축장이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각적 혼란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가치를 압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자기보호적 태도는 디지털 피로감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좋아요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공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입니다. 진정한 정서적 독립은 사람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될 때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한다는 자기 결정성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의 웰빙은 외부의 보상이 아닌 내면적 만족에서 온다는 이론이죠. 생일을 평범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타인의 축하나 선물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내면의 나를 내가 다시 돌보고 키워주는 심리적 자기를 돌보는 셀프 패런팅, 즉 자기 양육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타인에게 기대했던 인정과 사랑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적 성장에 더 집중합니다. 자율적 개별화를 달성했기에 누군가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특별한 날을 무시하는 태도가 성숙함이 아닌 무기력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얼마나 남았는지 감각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시간 맹목 상태에 빠진 시간의 생존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인지적 부하로 인해 날짜의 상징성을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장소, 관계, 삶의 장면을 잠시 지나가는 상처 입은 통행자들에게는 새해나 생일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자극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치유는 달력의 숫자를 다르지 않기에 이들은 억지스러운 희망 대신 정직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성숙의 증거이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별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새해라는 상징적인 리셋 버튼이 삶을 단번에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성장은 매일의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실질적 현실주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80년대에 성장한 제너레이션 X가 보여준 자생력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도 과잉 보호하는 부모도 없는 환경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루함을 견디며 정서적 조절 능력을 키웠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은 곧 자신을 스스로 달래는 힘이 되었고,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과 실패 후에도 다시 회복하고 적응하는 심리적인 힘인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모순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도 인간은 파괴를 위해 기계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예술로 치유를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새해 첫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정직함이 때로는 차가움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의하려는 가장 뜨거운 노력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깊은 대화는 고정 댓글의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이어집니다. 당신의 평범하고도 단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